안녕하십니까. 세움에서 한대보고 통합과학 맡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이제 해당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때 뭐 나름 이제 높은 적중률을 이렇게 보였는데 일부 학생들도 틀린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성적이 많이 안 좋아서 되게 실망해하는 친구들, 그리고 해당 결과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고, 그리고 특히 이과를 지망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는데 그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해당 PT 마찬가지 같은 맥락상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제가 보통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시험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왼쪽은 1학기 중간고사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 분석 자료입니다. 학교의 전반적인 유형을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오늘 PPT는 총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1학기 시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두 번째는 다가올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중에 포인트가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죠. 학생 관리에 대한 맥락을 총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적중률 이제 진행하고 있고 이와 같이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예상과는 약간 다르게 중하 난이도 굉장히 쉬웠는데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수능 지향형 모식도 하고 그래프 해석,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자면 이제 비상교육에 해당되는 완자나 혹은 오투 수준에 해당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시험 범위는 환대부고가 다른 학교 대비 상대적으로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이나 혹은 교과서 정도, 그리고 세부 학교 필기 사항을 모두 다 암기해야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고, 특히 뭐 배점이 굉장히 높은 서술형으로 이렇게 좀 유명하죠. 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그보다 난이도가 약간은 어려웠지만 다른 학교 대비,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 대비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래서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죠. 제가 한대보고 시험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유인즉슨 수능 지향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표기했다시피 모식도 그래프 분석 문항의 중심이 되었고, 특히 이제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개념 확인 혹은 실험 자료 해석 문항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중복 정답으로 이제 난이도 이제 선정해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이렇게 나누고자 했고요. 무엇보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배점이 높은 서술형에서 실수하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1학기 초반에 제가 설명회 진행할 때 유형 분석 진행을 했고요. A의 경우에 뭐 최다 오답, 최다 면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시험에 출제되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고요. 그리고 프린시플은 제 이제 본 교재에 해당되고, 시그니처는 학교 기출 변형에 해당되는 거죠. 기출 플러스 그와 유사한 유형들, 그리고 테스트 진행하고 테이크오버는 이제 직보 자료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보면 프린시플 상당히 쉬운 편인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좀 프린시플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간지의 경우에는 기말고사에서 조금 두각을 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의 각각의 정축률이고요. 기출 주간지의 경우에 약간 낮은 편도 분명히 있는데 이는 이제 조사 진행 후에 다시 한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문항을 하나 보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 화두가 됐던 문제인 거죠. 실은 모 학생 이제 시험 전 한 2시간 전까지 그쵸, 이거 피드백했던 기억이 나는데 판구조론입니다. 결국은 기본 유형보다는 수능형으로 조금 이렇게 자료 해석이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하에 저희 역시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주간지하고 직보절에서 이렇게 다루었다 해서 해당 내용이 2학기에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형 문제죠. 이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루틴에 해당되는 거죠. 즉 효소 파트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했는데 보시면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고 모식도 2개 사용해서 그들의 각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표현했다. 그리고 보기를 봐도 사실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학생들이
노력만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되게 마찬가지 대표 문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학교에서도 다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각각의 사례가 나오는데 한대부 역시 내신이다 보니 수능형은 이제 아니지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인 원리를 아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서술하라고 이제 난이도 조절한 거죠. 그래서 각 소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반드시 암기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명확히 분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역학입니다. 역학도 마찬가지 제가 나름 이렇게 좀 잘난 척은 아닌데 시험에 이제 나와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 모델링 돼 있고 그 또 하나가 이제 그래프가 돼 있는데 그래프의 축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위치가 나오는지 혹은 힘이 나오는지 혹은 속력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우리 학교 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나름의 난이도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영역별로 결국은 수능 지향형 문제 그리고 사고를 어느 정도 확장을 해야 되고 각각의 사례, 지문 분석 또 하나 도표나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시험지인 거고 제가 지금까지 한대보고 대략 한 4년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거의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느낀 바는 이전에 있던 유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사용하는 예가 많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 시험 대비 진행한 후에 학부모님들의 이제 각각의 설문조사 진행했고요. 다음과 같은 이렇게 항목으로 설문조사 진행했는데 정규 수업에 대한 만족도 높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쵸, 개인 보충이나 혹은 클리닉을 이제 매우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적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데 그 누적 테스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상담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시험 대비 만족도 이제 각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하자면 뭐 수업의 만족도 그리고 클리닉 피드백 또 하나 학생 성향 분석 그리고 교재 만족도 그리고 마지막 그냥 테스트가 아니라 전주차 계속 누적되는 누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학생 성향 분석에 대해서 테스트 진행 후에 그 학생이 보기 실수했는지 혹은 지문 해석을 잘못했는지 또 하나는 뭐 지식이 약간 부족했는지 혹은 생각이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툴에 매우 이제 이렇게 깊은 그렇죠? 예,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상적이었고 해당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이제 보내주신 글들인데 보시면 이제 뭐 되게 다양한 뭐 글들이 있죠. 각각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신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열정이 있다 혹은 진심으로 학생을 대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 이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렇죠. 적중률이 높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기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되게 항상 웃을 수 없는데 여튼 그렇게 된 상황을 좀 더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바람이 있고요. 이제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커다랗게 이런 맥락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소단원별로 좀 정리를 했고 우리 한대부고의 경우에는 이제 각 단원의 이제 뒤틀림 없이 꾸준히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딱 보시면 이제 산화 환원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 포커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2020년 2학기 중간고사 모델 보면 최근에 이제 강남 3구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미 앞서서 이제 출제를 했다. 그래서 화원의 기본 베이스를 담는 기본 그래프 해석 문제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접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툴만 기억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않나.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 분석 문제가 나올 것 같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래프인 거죠. 저는 도표 그린 그래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 거고 그래서인지 한대보고 시험지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해서 이 역시 이제 특정 그래프에 이제 하나하나 분석이 있는데 특별히 뭔가 꼬여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각각의 1대1로 비율을 반응을 했는데 22년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만약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가수 변화해서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좀 더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중화 반응의 경우에는 커다랗게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의 유형을 일단 암기하는 게 풀이 방법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시험 대비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입니다. 제가 20년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그쵸,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각의 기본 사례 혹은 성칸브리아대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그 화석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학적 관계를 이렇게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면 이제 보기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특징은 글이 굉장히 많고 자료가 많다. 그래서 지문 해석이나 혹은 그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각 단원의 요소 자체는 굉장히 쉬우나 문제 유형이 이렇게 파생될 수 있고 이 역시 지구가 원 파트의 수능형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강사 입장에서 생물의 다양성은 사실 가르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가르칠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각각의 사례를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데 우리 한대부의 특성상 이제 생원의 수능형 요소를 가지고 그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다 해서 영역별로 문제를 어느 정도 보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수능 지향형 문제다. 오늘만 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수업에 있어서 고난이도로 예상하고 있는 요소들은 아마도 화학 파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두에 아마 시험 대비 시작과 동시에 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클리닉도 마찬가지 대략 한 1, 2주 차에 되게 집중을 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100점을 위한 이제 수업 계획인데 저의 본 교재인 거고 그리고 기출 플러스 알파 변형되어 있는 문제인 시그니처라는 주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 한 일주일 전이죠. 시험 한 일주일 전에 나오는데 이 자료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중 통합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수능형 문제는 최다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보 자료에 이제 나름의 적중률이 한대부고는 오히려 높은 편인 거고 당연히 본 교재와 주관지를 풀어야 직보 자료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포인트는 나름 통합과학을 통합과학답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연계성이 있는 수능형 문제를 포커싱합니다. 그래서 요소 중에 이제 저 왼쪽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박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용 기본을 추가했고 시중에 있는 교재는 좀 이렇게 결이 약간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최근에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요소죠. 교재 파트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시험 유형에 대해서 애널라이시스라고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형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문제풀이 대신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번 방학 때 대략 각각 요소죠. 본 교재에서 키스톤이라는 이제 개념 확인 그리고 그렇죠. 수능 기출에 해당되는 거 디스크립션은 이제 서술에 해당되고 하이엔드는 제가 개발한 문제인데 대략 한 1468문제 정도 풀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현재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진행 후에 해당 영상 모두 다 이렇게 남기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최근에 또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각 소단원별로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려고 하는 지식의 지평. 이게 이제 나름의 호응도가 좋은 편인 거고 영상은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뭐 짧게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를 끊어서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자료 마찬가지 동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고 학교 필기 특별히 필기가 없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부교재가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적인 제가 이제 수업의 특징인데 제가 아직은 뭐 이렇게 밝은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부담감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성향이다. 그리고 학생들보다 더 치열하게 준비하는 성향이다. 예전부터 설명회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게 대치동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강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도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뭐 보통 퇴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9시에서 10시 정도 나오고요. 여튼 그래서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학교 기출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의 수업이 도표 그린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나름 뛰어나다 평판을 받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 포인트인데요. 시험 분석 뭐 진행해서 문자 보내드렸을 거고, 그리고 질의응답하고 있고, 이제 학생 단톡방 이렇게 직접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이제 글도 마찬가지로 적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각 주차별로 문제 선별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이 이제 담당하시는 저 이외에 제가 메인 수업 진행하고 생명이나 뭐 지구학 파트는 김동인 선생님, 물리 파트의 경우에 한글 선생님이 이제 나름 이제 전문 영역에 있는 선생님들이죠. 그분들이 각각의 이제 요소를 추가적으로 백업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예시 하나 넣었고요. 이건 이제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라는 생각하에 제가 그냥 제 현재 위치를 풀어 헤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 국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과학은 뭐 3순위 혹은 4순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방학 때 뭔가 집중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는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수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뭐 과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 기본 모토 자체는 수업 시간 내 모든 내용 암기하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질문하고 이해된 일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만 더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천 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지식의 지평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클리닉은 다른 뭐 선생님들 물론 훌륭하시지만 저희는 끝까지 한다 주의라서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오후 2시부터 대략 한뭐 9시에서 10시까지 기본으로 이제 클리닉 하는데 참석하는 인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석 안 하는 게 오히려 그렇죠 슬픈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테스트를 쭉 보면은 그 테스트에 대해서 오답 하나하나 분석하고 문항별로 분석하고 학생별로 따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킹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백업하고 피드백하고 또 하나 테스트도 마찬가지 같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 다시 풀었을 때 점수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각 이번 방학 때 주차별 제가 진행했던 테스트 누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나원원 파트죠. 초반이라서 굉장히 빨간색이 많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나원 두 번째 했을 경우에 이제 나름의 흰색,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오답의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요 포인트들이 앞 단원에서 많이 틀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아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와 유사한 유형을 내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분석을 했는데 해당 자료의 문제풀이를 기준으로 제가 수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는 건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호감이 가는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틀린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점수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문제풀이 병행하기 위해서 해당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8월 21일 월요일부터 대략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요. 물론 이제 해당 내용하고는 약간 수업 일수 자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명절 껴 있고 시험 대비 전후로 뭐 5+1 혹은 6+1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은 꼭 참여를 했으면 바람이 있다. 즉 시작 대략 한 1주부터 한 3주까지 과학 집중해야지 나머지는 이제 수학 영어 혹은 국어에 좀 힘을 더 쏟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간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간지 메인 표지인 거고요. 이게 학교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어떤 요소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 한도의 부고의 경우에는 거의 맥락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적중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노력의 결과인 것 같고요. 전주에 테스트 봤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최다 오답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별해서 수업 시간 내에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 방학 특강 때 진행해서 나름의 호응이 좀 높았는데 첫 번째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계속 누적하고 2등도 계속 누적하고 제 세 번째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적 대상승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략 한 1시간 정도 자료 분석해야 되는데 여튼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의외로 되게 반응이 좋았고 테스트나 혹은 그 주간지 과제를 안 해왔을 경우에는 기록에 남습니다. 그 시험 기간 내내 기록에 남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지 맨 뒷장인데 QR 정리해서 어려운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대부고는 제게 매우 의미 있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학생 혹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힘들어서 이렇게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 학생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커다란 힘이 되는 강사 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